안녕하세요. 은퇴 후 50년 매니저 곽성근입니다. 오늘은 4월 17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지금 시간은 5시 18분. 자, 오늘 날씨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날씨 지금 현재 온도는 5도씨. 자, 미세먼지는 보통. 그리고 오늘 오전에는 3도씨고요. 오후에는 20도씨. 화창한 날씨가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부터는 비가 온다 그러니 다음 주 일요일 제외하고 날씨가 괜찮네요. 그 다음에 자외선 지수 높음 한두 시간 노출 시 유의하세요. 대기 확산 지수 보통 대기 변화 가능성이 있음. 식중독 지수 주의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음식 드실 때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 기상 지수, 감기 지수 보통, 피부질환 지수 보통, 호흡기 질환 지수 보통, 뇌졸중 가능 지수 보통, 꽃가루 농도 지수, 참나무, 소나무, 알레르기 민감군에 주의 필요되어 있습니다. 오늘 아침 일출은 5시 54분, 일몰은 19시 6분, 저녁 7시 6분 정도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어제에 이어서 퇴근 후 2시간, 자, 2부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일에도 시작은 있다.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없다. 그런데 초보 주제에 전문가 대접을 받으려 한다면 아무도 채용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아내의 힘이 세어진다. 여자들은 중년기가 지나면서 테스토스테론이 활발하게 분비되면서 더 적극적이고 주도적이고 되어간다. 이건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옛날식으로 아내에게 대들었다가 한 달 내내 공국만 먹는 사태가 벌어질지도 모른다. 집안의 평화를 위해서, 따뜻한 밥상을 위해서 참고 자라는 수밖에 없다. 우리는 하루 가운데 얼마의 시간을 가족을 위해 할애하고 있을까요? 라는 조그마한 질문이 있습니다. 작은 포장마차나 칼국수집을 운영해도 노하우와 기술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양념, 반죽, 재료 등 알아야 할 것이 무진장 많습니다. 그런데 남자와 여자가 만나 살아가는 데에는 아무런 준비 교육도 없습니다. 부부 관계야말로 노하우가 필요한 일인데 말입니다. 자녀의 진로를 두고 부모들은 자신의 희망을 내세우기도 하고 반대의 길을 가는 자녀들을 보고 아쉬워하기도 한다. 그러나 부녀와 자녀는 별개다. 어차피 자녀의 인생을 부모가 살아줄 것도 아닌 것이다. 다만 자녀들이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발견하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은 부모의 의무인 듯하다. 가족들은 퇴직한 남편 또는 아버지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불편해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동안 월급 봉투로 모든 책임을 대신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가족을 자신의 말 한마디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부하 직원으로 여기는 건 아닌지 한 번쯤 되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나이 들어도 사람들에게 인기 잃지 않는 비결이 있습니다. 나이 들수록 잘 아시다시피 지갑은 열고 입은 꼭 닫아야 합니다. 3부, 최 부장은 어떻게 퇴직 후 재취업에 성공했나? 취업 관련 이야기입니다. 돌아보지 마라. 뒤에는 꿈이 없다. 중요한 것은 즉금, 당처, 자기일 뿐이다. 지금 자기 자신이 있는 장소에서 하고 있는 일이 삶의 모든 것이다. 다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라고 정해주지 않아. 엉뚱하다 싶어도 자기가 좋아하는 활동을 하다 보면 그게 쌓이고 쌓여 전문가 반열에 오르게 되고 돈벌이가 되는 시점이 오는 것이죠. 이제 안정된 직장이란 개념 자체가 없다. 일자리도 점점 줄어들고 있다. 요즘은 자기가 자기 일을 만드는 세상이다. 창업이 아니라 창직을 해야 된다. 창직이라는 단어 처음 나왔습니다. 노인에게 앙코르 세대라고 이름을 붙인 사람은 미국의 마크 프리드먼입니다. 그는 은퇴 후
커리어 관리법으로 3가지를 꼽고 있습니다. 자신이 축적한 경험과 전문 지식을 이용해 다분야로 나아가거나, 커리어 리사이클링, 새로 시작하거나 커리어 체인징, 취미 활동을 타인에게 도움이 되는 직업으로 확장시키는 것, 커리즘 메이킹입니다. 물이 바뀌면 물고기도 그 물에 적응을 해야 합니다. 그들은 심지어 퇴직 후에도 계속 일 생각만 하고 놀 줄을 모릅니다. 지금 퇴직자들이 내일이라고 생각하는 일들은 대부분 내 차지가 되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젊고 피곤할 줄 모르고 더 적은 돈으로 열심히 일할 의지가 충만한 젊은이의 차지가 됩니다. 솔직히 나는 이 정도 대접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에서 나를 평가할 때는 정말 상품 가치가 없는 사람이더군요. 기대 연봉을 한참 떨어뜨렸는데도 오라는 곳이 없습니다. 나이 많은 것이 가장 큰 결격 사유죠. 요새는 기업 환경이 바뀌어서 마케팅도 제가 현역일 때와 많이 달라졌습니다. 저를 채용하려고 새로 일을 배워야 하는데 회사 입장에서 저 같은 늙은이를 쓰겠습니까? 연봉 조금만 줘도 열심히 할 빠릿빠릿하고 팔팔한 젊은이들이 수두룩한데 이력서 수백 통을 썼는데 그 가운데 면접을 보러 오라는 회사는 겨우 10개나 될까? 어떤 곳에서 전화 인터뷰를 하면서 나이를 묻더니 다짜고짜 전화를 끊어버리더군요. 살면서 온갖 고생, 좌절 다 겪어보았지만 할 일이 없는 지금이 가장 힘든 시기입니다. 왜 사회가 이렇게 중장년층을 홀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노마지지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전문 지식이나 경험이 아무 소용없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와 있는 여러분들도 훌륭한 경력과 능력을 갖고 있는데 단지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포기는 하지 맙시다. 포기라는 말은 배추를 썰 때나 쓰는 말이잖아요. 구인 포털 사이트에 게재된 채용 공고를 분석하면 40대 이상 지원 가능한 구인 광고는 100개 중 2개도 안 된다. 참 힘든 세상입니다. 중장년 재취업들은 뼈저린 구직 활동을 경험했기 때문에 일의 소중함을 알고 있다. 책임감, 성실함도 높은 편이다. 문제는 사장이 젊은 경우 자기보다 나이 많은 사람을 쓰지 않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겸손하고 유연한 분들이 나이가 많아도 회사 생활을 잘할 수 있어요. 재취업이 제일 힘든 사람이 대기업 임원 출신이라고 하네요. 체면이 중요하고 대접을 받고 싶어 하니까요. 자존심은 백해무익하다. 나를 낮추고 남을 높이는 자세를 취할 때 모든 것이 원만해진다. 건강관리를 위해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직 담배를 끊지 않았다면 금연에 도전하도록 합시다. 담배는 구직의 천적이므로 꼭 끊어야 합니다. 술도 적당히 해야 합니다. 술로 스트레스를 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퇴직자들은 자격지심 때문에 사람들을 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절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되도록 소속감을 가질 수 있는 행동을 해야 합니다. 프랑스의 미래학자 자크 아탈리는 가난함이란 지금까지는 갖지 못한 것이었으나 가까운 미래에는 소속되지 못한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중장년 취업과 연계된 교육 및 지원 정보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중장년 취업 아카데미, 창조 아카데미, 서울 인생 이모작센터, 대한상공회의소. 일하는 것도 본능이다. 동물들은 죽을 때까지 먹이를 구한다. 먹이를 구하지 못하게 되는 순간 동물은 무리해서 도태되거나 사라질 수밖에 없다. 일 없이도 휴식도 즐거움도 되지 못한다. 급여도 중요하지 않으며 사회적 위상도 고려하지 않는다. 오직 매일 출근할 수 있는 자리만 찾게 된다. 일은 중요하다. 따라서 일을 하되 이를 자신의 자아와 일치시키지 않는다면, 즉 하찮은 일을 한다고 해서 내가 하찮은 사람이 아니라는 믿음만 있으면 견딜만 하다. 하찮은 일을 한다고 내가 하찮은 사람인 것은 아니다. 예수의 직업도 목수였지 않은가. 나이 들어서도 일을 계속하면 좋은 점 10가지. 첫째, 돈 걱정에서 헤어날 수 있다.
둘째, 아침에 가족들에게 당당히 일하러 간다라고 말할 수 있다. 셋째,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다. 넷째, 계속 성장할 수 있다. 다섯째, 치매를 막을 수 있다. 여섯째, 젊어 보인다. 일곱째, 지나간 이야기에 대신 현재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여덟 번째, 젊은 사람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아홉 번째, 자녀들에게 용돈을 줄 수 있다. 열 번째, 자녀들에게 손주 봐달라는 부탁을 안 받게 된다. 자, 재취업할 때 기억해야 될 10가지 중요한 부분입니다. 과거의 지위나 연봉을 모두 잊어라. 희망을 갖고 될 때까지 계속 노력하라. CEO로 모시겠습니다 라는 자리는 무조건 의심하라. 자격증을 따라 구직센터, 취업 알선 기관을 적극 활용하라. 주변 사람들에게 구직 사실을 알리고 적극적으로 도움을 구하라. 재취업 활동이 길어질 때는 단순 노무직이라도 단기간 아르바이트를 해보는 것이 좋다. 다급한 마음에 아무데나 취직하고 보자는 마음은 금물이다. 많이 벌어 많이 쓰던 시절은 끝났으니 돈은 적은 돈으로 잘 살아가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절대 집에서 삼식이는 되지 말아야 된다. 내가 아무리 욕해도 퇴직해서 만날 노는 나를 보고 우리 마누라가 욕하는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상대방에게 가장 절실한 이야기를 할 때 청중은 귀를 기울인다. 내가 잘나서 내 말을 듣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이야기를 하니까 듣는 것이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다. 눈높이를 맞춰야 할 때다. 찰스 앤디는 코끼리와 벼룩이라는 책에서 코끼리로 대표되는 큰 조직을 떠나 벼룩으로 대표되는 프리랜서의 길을 걷기 시작한 직후에 느꼈던 왜소해진 기분에 대해 이야기했다. 조직이라는 거대한 배경을 벗고 자신의 힘으로 홀로 서기 위해서는 누구나 성장통을 겪는다. 누구나 새로운 변화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려운 점도 있고 힘든 점도 있고 그리고 사회적 이질감을 많이 느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은 4월 17일 화요일입니다. 멋지게 하루 시작하시고 여러분 꿈과 희망이 있고 새로 배울 수 있는 모든 생활 속에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